자, 이 단원의 K 몇 학점 지수가 자,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에서 저번 주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했습니까? 하고 보면 뉴턴의 운동법칙에 대해서 운동법칙. 뉴턴의 운동법칙. 그래서 뉴턴의 운동법칙 제1법칙. 반성의 법칙. 반성의 법칙에서 알짜 힘이 0인 경우 알짜 힘이 0이다.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알짜 힘이 0인 경우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보면 정지 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운동 관성이 있습니다. 머물러 있는 물체에도 정지 관성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물체에는 운동 관성이 있는데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정지 관성과 운동 관성이 있습니다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이 관성의 법칙에서 우리는 관성의 크기는 무엇의 크기에 비례한다? 질량 관성. 처음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 관성은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관성의 크기는 증가합니다. 그거고 제2법칙. 운동 제2법칙이 누구입니까? 속도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속도의 법칙. 자, 가속도의 법칙에서 가속도랑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물질의 질량에 관계합니다. 따라서 가속도 A는 질량분의 힘의 크기고 F 힘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속도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뉴턴의 이 법칙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속도는 무엇입니까? 하고 가속도라는 건 속력을, 즉 속도 변화량 또는 속력을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누어 주는 게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입니다.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는 거 설명해 드렸고요. 그다음 계산 작용 반사입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뉴턴이 살았던 시대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말과 마차가 있었으니까 말이 마차를 끄는 순간 마차가 말을 끄는 힘은 서로 맞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면 지구가 바다를 당기는 힘과 바다가 지구를 당기는 힘. 당기는 힘은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오늘날은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포신이 뒤로 물러나면서 포탄이 날아가는 거, 내가 배에 노를 저으면 배가 앞으로 나가는 거, 로켓이 연료를 분사하면서 앞으로 날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작용, 반작용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이게 같이 섞여서 나와요. 기억, 니은, 딕을 리얼해서 어떤 아이가 관성의 법칙의 예고, 어떤 아이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의 예직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2법칙은 무엇에 나옵니까? 우리가 배우는 운동량과 충격량에서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량의 관계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량이 어떤 관계입니까? 할 때 이거를 써먹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번 시간에서 운동량. 운동량 물체의 효과를 나타내는 게 운동량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량은 어떻게 구해줍니까? 하고 보면 물체의 질량 곱하기 무엇이에요? 속도. 속도. 자, 그러면 운동량은 운동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방향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일반적으로 속도 또는 속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방향을 나타내는 건 누구의 방향으로 나타낼 수 있다? 속도 또는 속력의 방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 더하는 공식은 무엇입니까? 기울어진 운동량 P는 질량 매스 곱하기 속도 V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질량이라는 녀석은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방향을 나타낸다? 속도의 방향을 나타내는 게 운동량입니다. 따라서 운동량의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곱하기 속력의 단위 또는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입니다. 이게 운동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충격량.
물체에 가하는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게 충격량이야. 그래서 이 충격량은 물체에 가해지는 힘 곱하기 무엇입니까? 무엇이다? 충돌하는 데 걸린 시간이야. 그래서 힘 곱하기 시간입니다 했는데 이때 충격량은 시간에는 방향이 없어요. 질량의 방향이 없다시피 시간에도 방향이 없으니까 누구의 방향? 우리 충격량에 가해지는 힘의 방향을 나타내주는 물리량입니다. 따라서 충격량을 구하는 공식은 I는 힘 F 곱하기 충돌 시간이니까 델타 T 또는 T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걸린 시간. 따라서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세단위 유통 곱하기 시간의 단위 세트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써먹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운동량과 충격량이 있는데 운동량은 mv예요. mv. 또는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써도 돼? m 델타 v.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자, 얘하고 충격량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충격량은 f 델타 t야. 자, 그럼 이 충격량 f에 뉴턴의 이법칙 가속도의 공식을 갖다 놓는 거예요. 가속도의 공식. 그래서 여기에다가 무엇을 대입합니까? F 이퀄 ma. 힘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입니다를 대입해줘요. 그럼 여기에 대입하면 ma는 델타 t에. 그 다음 여기에 누구를 대입한다? 가속도. 자, 가속도는 무엇입니까? 시간의 변화량 분의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그럼 여기에 요거를 대입하면 m은 델타 t분의 델타 v입니다. 그리고 델타 t가 나와. 델타 t, 델타 t 사라지니까 m 델타 v. 즉 운동량과 충격량은 어떻다? 같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고 보면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가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대입을 해서 공식을 증명을 한 결과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운동량의 단위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나 충격량의 단위 LS를 어떻다고 두고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 됐다? 같다라는 개념으로 두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충격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됩니까? 나와요. 충격량의 변화량은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데 즉 달리 말하면 충격량이라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으로 쉽게 이해를 하시면 여기에 질량이 2kg인 수레가 얼마의 속력으로 가고 있다? 2m/s의 속력으로 가고 있어. 자, 요게 무엇입니까? 하면 처음 운동량이죠. 처음 운동량.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수레가 운동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무엇을 해줍니까? 일을 해줘요. 중학교 때는 일을 해준다고 나오는데 물리에서는 뭐라고 나온다? 운동량과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힘과 시간을 줍니다. 그럼 일정한 힘을 일정 시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작용하는 거죠. 작용. 일정한 힘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수리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뭐예요? 일을 해주는 것.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한다? 충격량. 이렇게 충격량을 주면 이 질량이 2kg인 수레는 속력이 얘보다 뭐해지겠어요? 빨라지겠죠? 한 4m/s 되었어요. 그럼 얘가 뭐예요? 낮은 운동량. 낮은 운동량. 자, 그러면 질량이 2kg인 수레가 2m/s로 달리고 있는데 내가 10N의 힘을 5초 동안 주면 이 수레의 속력은 빨라지겠죠. 그게 나중 운동량입니다. 따라서 충격량 더하기 처음 운동량은 나중 운동량이랑 같죠? 그럼 충격량을 물으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됩니다. 그럼 충격량은 내가 이 물체 1을 해준 충격량은
이 물체의 나중 운동량에서 무엇을 빼주면 돼요?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돼요. 처음 운동량을 빼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니까 뭐 하는 걸까?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됐죠? 그럼 국어적 의미 이해되겠어요? 말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이 배웠던 운동 에너지에서 뭐가 바뀐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있는 거는 분량이 2kg인 수레가 2m/s를 달리고 있을 때 내가 여기에 무엇을 줬다? 5N의 힘으로 2m 밀어줬을 때 이 수레의 속력은 얼마로 빨라질까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처음 운동 에너지에다가 내가 해준 일을 더하면 나중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얘가 나중 운동 에너지고 얘가 무슨 운동 에너지야? 처음 운동 에너지. 처음 운동 에너지고 얘가 뭐예요? 한 1이에요. 1. 그랬는데 이게 고등학교 버전으로 오면 운동 에너지가 아니고 질량 곱하기 속력이라는 운동량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처음 운동량에 내가 일정한 힘으로 2m 이동시킨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바뀌어요. 5N의 힘으로 2초 동안 작용했습니다. 일정한 힘을 뭐 합니까? 몇 초 동안 작용했습니다. 그게 충격량인 거예요.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개념이 이렇게 변합니다. 됐죠? 되겠어요? 그럼 얘보다 얘가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되겠어요? 개념.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고 나오면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바로 하다 나중 운동량. 세기 처음 운동량.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쪽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벽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 풀면서 밖에 있으면 여기에 벽이 있어요. 벽이 있으면 내가 질량이 5kg의 물체를 6m/s의 중력으로 던져. 그럼 질량이 5kg 물체가 6m/s로 와서 여기에 벽에 부딪혀서 이렇게 튕겨져 나오겠죠. 벽에 부딪혀서 질량이 5kg 물체가 예를 들어 3m/s로 튕겨져 나왔습니다. 이럴 때 이 벽에서 이 물체에 가한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충격량은 어떻게 됩니까? 충격량은 어떻게 되니?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무엇을 빼준다? 처음 운동량을 빼준다.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는 건데 나중 운동량과 처음 운동량에서 실수만 안 하면 돼요. 뭐? 운동량에는 속도 또는 속력이 무엇을 가진다? 방향을 가진다. 방향. 그럼 충격량에서 누가 방향을 가진다? 힘이 무엇을 가집니까? 방향을 가진다. 힘이 방향을 가져요. 자, 그럼 질량이 5kg의 물체가 벽을 향해서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이 속력의 방향을 플러스라고 두면 벽에 부딪혀서 튕겨져 나오는 이 속력의 방향을 뭐라고 둬야 된다? 마이너스라고 둬야 됩니다. 이 방향을 결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방향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충격량은 어떻게 돼요? 나중 운동량. 그럼 나중 운동량 질량 5kg 곱하기 방향을 고려해서 마이너스 3m/s 빼기 처음 운동량은 5kg 곱하기 플러스는 그대로 쓰면 되죠. 6m/s입니다. 자, 그럼 얘는 15kg per 마이너스 30kg per 따라서 마이너스 45kg m/s입니다. 그럼 충격량의 크기는 바로 얼마입니까? 45ms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충격량과 운동량의 단위가 어떻다? 같다. 됐죠?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있습니까? 항상 무엇을 고려해달라? 방향을 고려해 주세요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방향을 고려해서 여러분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하고 보면 충돌과 안전장치라는 내용이 나와줘요.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충격량의 크기는 충격량의 크기는 일정합니다. 그러면 충격량은 총 곱하기 충돌할 때 걸린 시간이라 해서 걸린 시간. 그럼 여러분이 알아두세요. 이 힘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이 힘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요. 충격량은 이 힘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면 충격력이야. 충격력. 충격력이 바로 무엇하고 같은 말입니까? 하면 평균 힘이에요. 평균 힘. 충격력 곱하기 걸린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둘 다 똑같은 10m 둘 다 똑같은 10m 높이입니다. 똑같은 10m 높이에요. 똑같은 질량을 지닌 누가 있다? 계란이 있어요. 그럼 100g 나가는 계란이 있고요. 100g 나가는 계란이 있습니다. 자, 같은 높이에 같은 질량을 가진 계란이 있어. 이 계란을 동시에 떨어뜨리는데 이 바닥이 얘는 시멘트 바닥이고 얘는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방석이에요. 자, 그러면 같은 높이에서 같은 질량의 계란을 동시에 떨어뜨리면 이 계란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죠. 물체가 자유낙하 활동할 때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해요. 그 일정한 크기의 힘. 얘가 바로 뭐다? 중력. 즉, G는 9.8m/세컨드 제곱이라는 일정한 크기의 힘인 중력 가속도가 작용해요. 그럼 이 물체는 충격량이 어떻습니까? 여기 바닥에 같은 높이에서 같은 질량이 떨어지는 이 두 물체의 충격량의 크기는 뭐예요? 같아요. 같습니다. 충격량의 크기는 같아요. 충격량의 크기는 같은데 충격력이 어때요? 충격력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럼 바닥에 떨어졌을 때 충돌 시간이 짧을수록 충격력은 커지고 충돌 시간이 뭐할수록 길수록 충격력은 뭐해집니까? 작아집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시멘트 바닥에 계란이 떨어지면 퍽 하고 부딪히자마자 깨져요. 그럼 퍽 하고 부딪히는 순간에 깨지니까 얘는 충격력이 0.1. 0.1죠. 근데 방석에 떨어지면 굴러덩 하다가 멈추는 시간이 몇 초입니까? 1초 정도야. 1초. 요렇게 될 때 10m 높이의 100g인 계란이 가지고 있는 충격량의 크기가 둘 다 100nf가 돼요. 둘 다 100nf. 자, 그러면 요게 시멘트 바닥의 A, 방석이 B라고 볼게요.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는 I, 방석에 떨어지는 I. 이렇게 충격량의 크기가 같을 때 충격력 F는 얼마입니까? 자,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I는 0.01초. 그런데 방석에 떨어진 I는 1초야. 그럼 충격력의 크기는 A의 충격력의 크기는 0.01초분. 그럼 얘는 10,000N이라는 충격력의 크기를 받고 그 다음에 B는 1초분의 100이요. 그럼 얼마? 100N이라는 충격력을 받아요. 그럼 충격력을 크게 받는 A는 계란이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아작이 날 거고 얘는 계란이 뭐 하겠어요?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F가 충격력이야.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여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 경우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승용차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팡 하고 부딪혔을 때 앞에 본네트가 찌그러지는 충돌 시간 그리고 에어백이 터져서 내가 굴러덩 하면서 멈추는데 걸리는 시간 최대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우리 인간이 받는 충격력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럼 야구에서 포수가 공을 받을 때 손을 뻗는 게 아니고 최대한 공을 잡을 때 손을 뒤로 빼면서 잡아주면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동닫기를 해서 착지를 할 때, 멀리뛰기를 할 때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는 이유도 굽혔다 펴는 동안 충돌 시간이 길어지니까 충격력을 줄여주는 거고 태권도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것도 충돌 시간을 좀 길게 해서 우리 인간이 받는 충격력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101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저번 시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하고 보면 99쪽에 있는 문제 다 풀어봤을 거예요. 자, 그럼 101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서 내용 마무리하고 뒤에 문제 예를 들어서 한 두세 개 정도 같이 풀어볼게요. 그래서 4, 5, 6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럼 101쪽에 4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4번 문제 보시면 1m/s의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질량이 2,000kg인 자동차를 5초 만에 정지시키려고 해요. 이 자동차에 작용해야 되는 평균 힘의 크기. 평균 힘의 크기가 바로 충격력이 되겠죠. 그럼 얘는요. 무엇과 무엇이 같다는 걸 이용한다? 운동량과 충격량이 같다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운동량 구하는 공식 이제 외워야 되니까 한 번 더 쓸게요. 얘는 질량 곱하기 충격입니다. 그럼 충격량 구하는 공식은 힘. 이 힘이 무엇이 됩니까? 충격 0kg 되고 평균 힘도 되고 같은 말이에요. 곱하기 무엇입니까? 충돌 시간. 충돌에서 멈추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질량이 2,000kg인 승용차가 1m/s로 달렸을 때 충격력 평균 힘은 F 곱하기 몇 초 만에 멈췄다? 5초. 5초 만에 멈췄습니다. 따라서 단전 평균 힘은 5분의 2,000이 되니까 400N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4번 문제의 답은 400N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같은 높이에서 단단한 바닥과 풍선 바닥에 똑같은 달걀을 떨어뜨렸더니 단단한 바닥에 떨어진 달걀만 깨졌습니다. 두 달걀의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는 즉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는 어떻다? 같다. 그럼 맞아요. 오. 그다음 두 달걀의 충격량의 크기는 같습니다. 오. 그리고 두 달걀에 작용하는 충격력 평균 힘은 뭐예요? 다르죠. 시멘트 바닥이 뭐예요? 시멘트가 충돌 기간이 짧아서 충격력 평균 힘 얘가 더 크다. 그리고 방석은 충돌 시간이 길어서 충격력 평균 힘이 어떻다? 작다. 그럼 이것이 그림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 문제 푸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시간이 있고 무엇이 있습니까? 힘이 있어요. 시간이 있고 힘이 있을 때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는 아이는 이렇게 그려져요. 밑면적은 똑같은데 요거 충돌 시간. 충돌 시간이 T 시멘트예요.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는 아이는 충돌 시간이 짧아서
받는 힘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요게 바로 아랫면이 그래프 아랫면이 무엇이다? 충격량이에요. 충격량. 충격량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방석에 떨어진 아이는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방석에 떨어진 아이는 X축 시간축의 값이 시간이 길어요. 방석에 떨어진 아이는 시간이 기니까 받는 힘이 얘보다 작고 요 아랫면 멀리 S2.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래프 봤을 때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 변화량은 같은 높이에서 같은 달걀, 같은 질량을 가진 안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S1이나 S2나 같아요. FT 그래프의 빈넓이가 무엇입니까? 충격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S1과 S2는 같고 충격량이 같은데 봤을 때 충돌 기간은 T 시멘트가 T 간섭하고 비교했을 때 시멘트가 충돌 시간이 짧아요. 충돌 시간이 짧은 시멘트 바닥이 충격력 또는 평균 힘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힘 얘는 어떻습니까? 하고 보면 시멘트에 떨어질 때 작용하는 충격력이 방석에 떨어질 때 작용하는 충격력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얘가 아작이 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작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힘의 크기는 어떻다? 다릅니다. 시멘트 바닥이 평균 힘이 방석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다르다. 자, 그 다음 이제 6번 문제 보시면 자동차 범프는 자동차가 충돌하여 정지할 때까지 무엇을 길게 해요? 시간을 길게 해서 우리 인간, 즉 탑승자가 받는 힘을 줄여줘서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뒤로 가셔서요. 자, 숙제를 열심히 잘 해오신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복습 들어갈게요. 했는 친구들은 상관없고 안 했는 친구들은 한번 봐요. 5번 문제하고 6번 문제하고 9번 문제 있는데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 6번, 9번 되어 있는데 5, 6, 9 이렇게 세 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5번, 6번, 9번. 자, 5번, 6번, 9번 풀어낸 친구들은 그냥 한번 봐주시고요. 안 풀어낸 친구들은 5번, 6번, 9번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2쪽에. 그냥 어제도 못 잤어? 밤샜어? 야, 감기 걸리면 원래 더 잘 자는 거 아니야? 감기 걸리면 약에 취해서 더 잘 자는 거 아니야? 특질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구나. 난 감기 걸리면 아프면 약 먹으니까 약에 취해서 잘 자던데. 거기는 예민해서 못 잤구나. 이거는 좀 괜찮아?
자, 그럼 5번하고 6번 먼저 같이 보고요. 9번 다음에 적어서 설명 들어갈게요. 자, 5번은 무엇입니까? 여기 힘 시간 그래프야. 힘 시간 그래프. 힘 시간 그래프의 아랫면의 넓이. 힘 시간 그래프의 아랫면의 넓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민넓이. 이 민넓이가 충격량을 의미해요. 충격량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0에서 3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하고 묻네요. 그럼 여러분 이거 배웠죠? 삼각형 넓이 구해줍니다. 그러면 민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민넓이 곱하기 높이 해주시면 되니까 그건 얼마 나옵니까? 6nx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럼 6번은 보세요. 질량이 5kg인 물체가 5m/s의 속력으로 날아옵니다. 이게 뭐예요? 처음 운동량. 처음 운동량. 그 다음 충돌을 한 다음에 질량이 5kg의 물체가 분위의 속력으로 튕겨져 나왔습니다. 낮은 운동량. 그리고 벽이 공에 대한 충격량. 벽이 공에 대한 충격량이에요. 그러면 내가 벽을 향해서 날아가는 게 무슨 방향이다? 플러스 방향이야. 그럼 튕겨져 나오는 게 마이너스 방향이라면 벽이 공에 대한 충격량은 튕겨져 나올 때 충격량이죠. 그럼 얘도 뭐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45 nx라는 충격량은 운동량에 뭐하고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아요. 그러면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의 단위는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운동량의 변화는 나중은 뭐냐? 5 곱하기 마이너스 9이죠. 그럼 마이너스 5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처음 운동량.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줘요. 그럼 처음 운동량은 5kg 곱하기 5m per 세컨드. 그럼 25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그럼 여기에다가 누가 하나 들어가면 돼요? 속력이 없었으니까 V 하나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5 속력을 모르니까 V.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럼 요 운동량의 단위나 충격량의 단위나 어떻다? 같다라고 보시면 된다 했어요. 운동량과 충격량의 단위는 어떻게 두고 문제 풀어라? 같다라고 두고 문제를 푸세요 했으니까 단위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겠죠? 자, 그럼 얘 마이너스 25 넘어가요. 그럼 마이너스 45 더하기 25예요. 그럼 마이너스 5 V입니다. 따라서 V는 얼마입니까? 4m/s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답이 된다? 6번의 답은 3번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6번의 답 3번이 되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예요. 그래프. 내용은 별거 없는데 문제 푸실 때 생각하시면서 문제 풀어주는 연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9번 문제 보면 운동량과 시간이 Y조 운동량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질량 곱하기 속력 그리고 X축은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시간 세컨드. 자, 그런데 A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A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4초 동안에 운동량은 얼마입니까? 하고 2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2초 동안에 운동량은 2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A 그래프. 그럼 풀어서 볼게요. B 그래프는 운동량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이고 얘가 시간 세컨드. 근데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려졌습니까?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B는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얘는 2초이건 4초이건 운동량이 무엇으로 일정합니까? 1로 일정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두 그래프를 합쳐놓은 거예요. 자, 그럼 9번 문제 보시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직선 운동하는 물체 A, B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체 A, B의 질량이 2kg으로 같다면 그럼 얘도 2kg, 얘도 2kg. 질량이 2kg으로 같다면 아래
하나의 물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주세요. 자, 그러면 0에서 4초 동안 A가 받은 0에서 4초 동안 A가 받은 운동량은 얼마입니까? 그냥 Y축에는 가지고 오면 돼요. 운동량은 바로 얼마다? 2kg 미터 퍼 세컨입니다. 운동량 2kg 미터 퍼 세컨입니다. 이거 뭐세요? 맞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볼게요. 그럼 요게 충격량과 운동량의 단위랑 같은 LS 그대로 가시면 되겠죠? 4초일 때 A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하고 묻는 거야. 4초일 때. 자, 4초일 때 A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럼 보세요. 자, 4초일 때 A의 운동량은 2kg 미터 퍼 세크야. 그런데 얘의 질량은 2kg만 돼. 그럼 속력 V는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속력 V는 얼마나 돼야 돼요? 1m per second. 그럼 니은이 틀린 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그세 봅니다. 지그세에서 작용하는 힘이 나와. 작용하는 힘이 나오는데 얘는 운동량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고 얘는 운동량이 일정해요. 운동량이 일정해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꼭 알아두세요. 운동량이 일정합니다. 운동량이 일정해요. 운동량이 일정할 때는 작용하는 힘이 있다 없다? 운동량이 일정. 속력이 일정해요. 즉 등속운동. 등속운동. 속력이 일정해요. 운동량이 일정해요. 질량 2kg으로 일정하고 속력이 일정해요. 그럼 얘는 등속운동 한다는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중학교 때 배운 거. 등속운동을 하기 때문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겁니다. 됐습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는 B가 일정하게 힘이 작용하고 있는 A에 비해서 힘이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요. 속력이 일정해요. 운동량. 그러면 얼마로 일정합니까? 1kg 미터 퍼 세컨인데 질량이 2kg. 그럼 속력 V는요? 속력 V는 0.5 미터 퍼 세컨으로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 질량이 2kg의 수레가 0.5m per sec로 계속 일정하게 달리고 있어. 속력이 일정합니다. 무슨 운동이에요? 등속 운동입니다. 등속 운동. 등속 운동을 할 때 조건은 뭐다?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겁니다. 됐죠?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 중학교 때 배운 것까지 끄집어 와서 같이 생각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됐죠? 구빈아, 쌤한테 인사 그만해요. 아이, 진짜 너무 열심히 인사하고 계시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여러분이 문제에 이제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몇 번을 한번 보십니까? 하고 보면 105쪽에 있는 1등급 문제 나오는 1번 문제 한번 봐요. 그래프하고 연결해. 그래프하고 연결해서 105쪽에 있는 1번 문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확인 들어가 볼게요. 그림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던 질량이 2kg의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힘을 받는 모습이야. 힘을 받는데 5초 동안에는 힘의 일정한 크기로 받고 5초에서 10초 동안에는 10N이라는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했어요. 자,
그래프를 나타냈다면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0에서 10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자, 그럼 힘시간 그래프야. 힘시간 그래프에 FT 그래프에 누가? 민넓이가. 민넓이가 뭐라는 거예요? 이 민넓이가 민넓이가 충격량이야. 충격량은 뉴턴 곱하기 세크예요. 충격량의 단위가 뭐야? NS야. NS. 그러면 여러분이 요거 넓이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사다리꼴 넓이 구한다고 생각하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니까 5 더하기 15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겠죠. 맞죠? 그죠? 자, 그럼 요거 20 나오고 200인데 해주면은 좀 못하는 것 같아. 5 나오고.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게 뭐지? 윗변 곱하기 아랫변 거기 높이 2분의 1 맞나? 맞아요? 그럼 얘 약분하면 5 나올 거지. 얘 하면 나 30 잘못했는데 뭐가 잘못됐지? 어? 어? 30을 잘못했어. 미안해. 딸려. 맨날 산수가 딸려. 그럼 이렇게 해주면 75 이렇게 가끔씩 산수가 안 돼. 자, 그 다음에 5초일 때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하고 묻는 거야. 그럼 0에서 5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요? 충격량의 크기는 이거 0에서 5초 동안. 0에서 5초 동안은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7. 그럼 얘는 25 NX입니다. 25 NX입니다. 또는 운동량의 크기로 바꾸면 단위는 똑같으니까 25kg 미터 퍼 세트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지금 10초일 때 물체의 속도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바로 운동량과 운동량은 어떻다? 같다. 충격량과 운동량은 같대. 그럼 10초 동안의 충격량이 얼마입니까? 하고 나와 있어. 10초 동안 충격량이 75래. 75kg 미터 퍼 세컨인데 운동량은 질량이 얼마다? 2kg. 2kg 곱하기 동력 V입니다. 그럼 동력 V는요. 2분의 75니까 2, 3은 6. 2, 7에 14. 2, 50. 단수 맞아요? 맞아? 그럼 얘 미터 퍼 세크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 니은, 지금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기억 75 NS 나왔으니까 맞고 니은 25kg 미터 퍼 세크 나왔으니까 맞고 지금 37.5 미터 퍼 세크 나와야 되는데 25미터 나왔으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클리닉 시간에는 한 번 더 저번 시간에 봤던 요 단어 클리닉지 하나 더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봤던 건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풀어주십시오. 알겠죠? 되겠어요? 요렇게 해서 한 번 더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숙제는요. 저번 시간에 이것까지 숙제 다 있는 친구들은 숙제가 줄어드는 거고 못했는 친구들은 숙제가 있는 겁니다. 이쪽에서 몇 쪽까지 풀어보시면 됩니까? 하면 108쪽까지 풀어보시면 돼요. 102쪽에서 108쪽까지 여러분이 문제를 뭐 하시면 돼요?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102쪽에서 108쪽까지 숙제이고 숙제는 친구들은 숙제가 줄어듭니다. 자, 그럼 이제 2단원의 1로 넘어가 주세요. 지구 시스템. 자, 지구 시스템 초록색 봐주세요. 자, 지구 시스템 초록색 좀 보시면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하고 나와요. 읽어보시면 답안만 적어볼게요.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구민아 정신 차리시고요. 구민 이따 쉬는 시간에 와서 커피라도 하나 사서 먹어요. 알겠지? 자, 여러분 교재 초록색 먼저 한번 펴보세요. 초록색 펴서 중학교 때 배웠는데 이게 언제 배웠습니까? 펴고 물으면 판구조론과 판경계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고 얘는 중학교 때 안 배웠어. 시험도 안 봤어.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통과해야 합니다. 알겠죠? 엄청 뛰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용을 읽어보시고 한번 기억을 더듬으셔야 되니까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갈게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와 순환해서 여러분한테 설명 들어갈게요. 물질 순환. 물질이 빠졌습니다. 아, 제목 너무 힘들어. 자, 그럼 지구 시스템을 우리는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는가 하면 지구계라고 배웠어요. 계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지구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보면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그다음 외권 이런 식으로 배워준 거야. 그 지구계가 있는데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질 순환에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한번 봅니까? 하고 보면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에너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태양계와 지구 시스템이 나와요. 그럼 이제 태양계 볼게요. 태양계는 언제 배웠습니까? 중2 때 배웠어. 자, 태양계에서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고 보면 태양이라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이라는 무엇이 있다? 항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아이. 그래서 태양은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 현재 1500만 켈빈이고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을 해서 자신보다 무거운 헬륨을 만들어내고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만들면서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를 발생합니다. 그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를 발생하는 게 아인슈타인의 공식 E는 감소한 질량 M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만큼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태양은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라고 배웠던 거예요. 한번 복습합니다. 들으면서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이 있어요. 몇 개의 행성이 있다? 8. 지구형 행성인 수금지화, 목성형 행성인 목토천해, 물리량에 따라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나누어진 8개의 행성이 있고 그 다음 지구의 유일한 위성인 달과 같은 위성이 있습니다. 지구는 하나 있고 화성은 2개 있고 수성, 금성은 없고 목성과 토성은 60개 이상 있고 그 다음 천왕성과 해왕성은 최소 1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위성이 있어요. 그 다음 화성과 목성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 모양이 불규칙한 소행성이 있고 그 다음 행성에서 제외된 누가 있다? 외소행성. 명왕성, 세리스, 엘레스와 같은 외소행성이 있습니다. 외소행성도 있고 그 다음 지구를 일정한 가운데로 두고 있는 해성이 있고 그 다음 지구 대기에 맞춰서 가는 유성이 있고 불타고 떨어지는 운성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누구입니까? 태양계입니다. 하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태양계 식구들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누구에 대해서 봅니까? 태양계와 지구 시스템이니까 지구 시스템에서 우리가 배운 거 지구 시스템. 시스템이라는 뜻이에요. 자, 지구계에서 배운 거 순서대로 그냥 적어볼게요.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이 직권에 대해서 배웠다. 중학교 1학년 때 직권. 그다음 중학교 2학년 때 누구를 배웠습니까? 주권을 배웠다. 주권을 배웠고 중학교 3학년 때 무엇을 배웠습니까? 주권을 배웠다. 그리고 중1, 2, 3 통틀어서 뭘 배웠어요? 생물권을 배웠고 그 다음 중2 때 주권 배우면서 태양계를 하면서 누구도 배웠다? 외권을 배웠다. 자, 그래서 지구 시스템은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과 외권이 있는데 생물권은 중1 때부터 시작해서 중3 때까지 쭉 연결해서 배웠고 외권은 2학년 때 태양계를 배우면서 태양계 외부나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외부나 이러면서 외권 그리고 2학년 때 자기장 배우면서 지구도 하나의 커다란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구 자기장. 그 내용을 하면서 외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태양계와 지구 시스템 배웠던 내용 이렇게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직권부터 먼저 한번 들어가면서 복습해 볼게요. 자, 직권. 지구 시스템에서 직권이 나와야 직권은 무엇으로 나누어집니까? 지진파의 속도가 나구나. 이거는 그냥 지구 내부의 지진파를 쏘아줘. 그럼 보세요.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쪽에 있는 지각, 그 다음에 멘틀, 외핵, 그핵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지진파를 쏘아줬을 때 이 지진파가 뭐합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속도가 떨어졌다. 여기에서 속도가 높아졌다가 다시 여기에서 속도가 떨어졌다가 속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그러면 얘를 전부 다 통과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쏘아준 지진파가 이렇게 통과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색까지 다 통과해서 나오는 알과 D파이고 뭐까지만 가요? 여기에서 쏘아준 파가 여기까지만 가요. 여기까지. 여기에서 쏘아준 파가 여기까지만 가요. 즉 외액을 통과 못하는 파가 있어요. 그래서 P파는 4가지 다 통과해서 반대편에 나타나는 거고 S파는 뭐예요? 외액을 통과하지 못하고 나타나는 파가 무슨 파입니까? S. 자, 그래서 우리는 지진파의 종류에 P파가 있고 S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구과학 할 때 배워요. L파. 초면파라고 불러요. 자, P파는 프라이머리 웨이브에서 파동을 측정할 때 가장 먼저 도달하는 파고 S파는 세컨드리 웨이브에서 P파가 도착하는 두 번째 도착하는 파가 S파입니다. 그 다음 L파는 러브 웨이브에서 표면파예요. 우리 인간에게 주는 피해가 가장 큰 거. 됐습니까? 자, 그러면 P파, S파, L파가 있는데 우리는 중학교 때 P파, S파에 대해서 배웠어요. P파는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하고 보통 1초에 7에서 8km를 가는 파가 P파입니다. 그럼 S파는 고체만 통과해요. 고체만 통과하고 S파의 동력은 4에서 4, 3에서 4km/s로 P파가 S파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2배 정도 빠르고 P파는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하고 S파는 고체만 통과해요. 고체만 통과합니다. 그래서 S파가 통과하지 못하는 외핵을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추정했다? 액체 상태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액은 P파의 속력이 다시 빨라져서 우리는 내액이 액체가 아닌 고체 상태라고 추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나와줍니다. 그래서 P파와 S파를 통해서 지구 내부를 구분해 줬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잘 보지 않았던 그림 그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진파가 진행하고 얘가 지구 중심으로 가준다면 어떤 식으로 그려집니까? 하고 보면 이렇게 그려져요. 지진파가 시작을 해서 갑자기 속도가 쭉 높아졌다가 속도가 쭉 떨어졌다가 다시 속도가 이렇게 높아지고 끝까지 가서 얘가 P파. 그런데 지진파가 이렇게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해서 쭉 올라가요. 올라갔다 갑자기 사라져. 갑자기 뚝 하고 지진파의 가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사라지는 얘가 무슨 파입니까? S파. 자, 그럼 요까지가 무엇입니까? 요까지가 5에서 35km. 5에서 35km 모호면이라는 단계가 나오는 얘가 바로 누가 되겠어요? 지각입니다. 지각. 자, 그 다음 얘가요. 2,900km. 2,900km에 무엇이 됩니까? 구텐베르크면이라는 불변성단이 나오는 요까지가 멘트리. 그 다음 여기가 얼마입니까? 5,100km. 5,100km 내막면. 내막면이라는 외핵입니다. 그 다음 다시 여기 6,400km까지 지진파의 속도가 빨라지는 D가 나와줍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외워야 되실 거예요. 앞으로 공부하려면 필요하니까 알려드립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모호로 비치치 불연성면이 모호면입니다 하는 거 배웠는데 구텐베르크면 내막면까지 추가해서 공부해 주시고 A가 바로 무엇입니까? 지각. B가 지구 내부에서 가장 많은 양을 가져온 렌트, 즉 80%.
86%까지 나와요. 그 다음 S파가 더 이상 통과하지 못하고 P파의 속력이 낮아지는 C가 외핵. 그리고 다시 P파의 속력이 높아지는 D가 내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지각 고체 상태, 멘틀 고체 상태, 외핵 S파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해서 액체 상태, 내 P파의 속력이 빨라지니까 고체 상태, 고고액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P파와 S파가 도달하지 못하는 암령대가 멘틀과 외핵의 경계면이 됩니다 하는 용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암령대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P파와 S파가 도달하지 않는 영역. 그죠? 자, 그럼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은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 있는 거고, 요거 추가해요. 5에서 35km 사이에 모호면이 있고, 2,900km에서 구텐베르크면이 있고, 5,100km에서 내만면이 있습니다. 내만면이 있으면서 이렇게 경계선마다 지진파의 속도가 변해서 직권은 몇 개의 침상 구조가 4개의 침상 구조와 3개의 무엇이 있다? 불량소면이 있습니다. 불량소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피자 조각처럼 이렇게 지구 내부를 잘라왔어요. 피자 조각처럼 지구 내부를 이렇게 잘라왔을 때 이제 여러분이 내신이나 모의고사에서 필요한 아이들로 갈게요. 얘는 지각, 얘는 벤틀, 얘는 웨이브, 얘는 웨이브. 자, 그러면 지각은 다시 두 개가 나눠. 무엇으로 나눴습니까? 육지가 있는 내륙지각과 바다가 있는 해양지각으로 나누어져요. 내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나누어지는데 대륙지각은 평균 두께가 35km. 평균 두께가 35km이면서 대륙지각은 크고 화강한지도 이루어져 있어요. 화강한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해양지각은 평균 두께가 5km이고 주로 평구한지도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럼 갑니다. 우리 중학교 때 배웠다고 올라오는데 중학교 교육과정이 좀 어렵다고 빼버렸어. 자, 과감함질 암석은요. 주로 밝은색 강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강물이 모여서 암석이 되는데 밝은색 강물로 모여 있어 있습니다. 그럼 이 밝은색 강물은 철과 마그네슘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주로 밝은색 강물. 석영, 강석, 푸드로 있는 밝은색 강물인 석영, 강석, 푸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현무암질 암석은 주로 어두운 색 강물. 정석, 강남석, 구공모 이런 아이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주로 어두운 색 강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어두운 색 강물은 철과 마그네슘을 많이 포함합니다. 그럼 밝은색 강물은요. 밝은색 강물은 철과 마그네슘을 거의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시험 볼 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대륙지각은 철과 마그네슘이라는 원소를 거의 포함하지 않는 밝은색 강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밀도가 많다? 작다? 작다. 그다음 해양지각은 주로 어두운 색 강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철과 마그네슘이라는 무거운 광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대륙지각보다 해양지각의 밀도가 크다. 자, 그 다음에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에서 중학교 때 배웠는데 시험에서 시험을 안 봤어요. 그럼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고등학교 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아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가 대륙지각. 여기가 해양지각. 그리고 여기가 멘틀이다. 멘틀. 그럼 얘가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 뭐가 되겠어요? 얘가 모음면. 그럼 이거 기억해요. 모음면의 깊이는 많이 올라갈수록 모음면의 깊이는 깊어지고요. 적게 올라갈수록 모음면의 깊이는 얕아집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대륙지각은 평균 두께가 35고 밝은색 광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철과 마그네슘을 포함하지 않은 밝은색 광물이니까 밀도가 작고요. 태양지각은 어두운색 광물로 철과 마그네슘이라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밀도가 큽니다 하는 거하고, 그다음 많이 올라갈수록 많이 들어갑니다. 모호면의 깊이가. 요거까지 중학교 때 배우고 왔지 하고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자세히 수업 안 해줍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맨땅에 헤딩하지 마시고 들었으니까 참고하셔서 푸시고요. 자, 멘트는요 주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간단하지. 간단하지 않고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멘틀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지구 내부에 있는 방사선 원소가 붕괴해요. 방사선 원소가 붕괴하면서 멘틀의 일부가 녹아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멘틀 대류가 멘틀 멘틀 대류가 일어나서 뭐의 원동력이 돼요? 지구의 판이 움직이는 판 이동의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다음 외핵과 내핵은 핵을 구성하는 아이들, 핵을 구성하는 아이들은 철과 니켈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에 가장 많은 원소가 철입니다. 철. 지구 전체에 가장 많은 원소가 외핵과 내핵의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서 그런 거고, 이제 여기서 시작합니다. 설명 듣고 이해해서 넘어갑니다. 내핵 바로 위에, 내핵 바로 위에 있는 요 외핵은 온도가 뭐예요? 높아요. 그리고 멘틀 바로 아래에 있는 요 외핵은 온도가 상대적으로 뭐예요? 그러면 온도가 높은 내핵 위에 있는 아이 액체가 이렇게 올라올 것이고, 멘틀 아래쪽에 있는 액체가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온도가 높은 아이는 밀도가 작아서 좀 위로 올라오고, 온도가 낮은 아이는 밀도가 커서 아래로 내려가는 대류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외핵에서 대류가 일어나고 지구 자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엇이 생겨요? 외핵의 대류와 지구 자전에 의해서 지구 자기장이 형성돼요. 그게 바로 다이나모 이론입니다. 여기서 나와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억해요.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무엇이 됩니까? 온도도 높아지고, 압력도 높아지고, 밀도도 뭐를 됩니까? 커집니다. 당연하겠죠? 당연한 얘기인데 알아두세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온도도 높아지고 압력도 높아지고 밀도도 커집니다. 그리고 외핵이 액체 상태로 내 바로 위에 있는 외핵은 온도가 높고 멘틀 바로 아래에 있는 외핵은 온도가 낮아서 대류가 일어납니다. 외핵에서 일어나는 대류와 지구 자전의 영향을 받아 지구 자기장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배웠어요. 지구도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에요. 자, 나침판을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나침판의 N극이 어디를 가리켜요? 북쪽을 가리키고 나침판의 S극이 남쪽을 가리키는 거는 지구 내부도 SN으로 하나의 커다란 자석입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지구자기장이 형성돼요. 지구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이 지구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 이게 바로 무슨 이론이다? 외핵과 지구자전에 의한 이 지구 얘가 무엇에 의해서 생긴다? 다이나모 운동에 의해서 생깁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직권. 그죠? 직권. 그럼 이제 직권은 지구 생명체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주고 서식 공간도 제공해주고 화산 폭발 같은 게 일어나서 기권으로 화산재라든지 수증기라든지 이런 기체도 공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진에 의해서 쓰나미도 일어나게 해줍니다. 또 직권에 있는 바다와 육지의 분포에 따라서 대기의 순환과 해수의 순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이 아니고 추가를 해서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 경계면 하고 그 다음에 요 다이나모 이론이 나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강물. 조항강물이라고 해서 중학교 1학년 때 열심히 외워서 올라가면 좋은데 안 외웠어요.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에서 광물에서 암석에서 지각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다음 부피는요. 멘틀이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그다음 외핵, 내핵, 지각이 가장 작은 부피를 차지합니다. 중요합니다. 알겠죠?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하고 심화하고 같이 섞어서 문구상 문제에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돌지 마시고 있으면 구빈이 돌고 있고 등을 돌고 있고 뭐 양쪽에서 다 돌고 있습니다. 돌지 마시고. 그래서 거기 지구 자기장을 형성한다는 거에 여러분 다이나모 이론이라는 거 적어 놓으시고 외핵의 대류와 지구 자전의 영향을 받아서
뭐가 생긴답니다. 지구자기장이 형성되어서 외권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우주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무엇에 대해서 봅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직권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17쪽으로 가주세요. 자, 117쪽에 2번하고 3번 풀어보세요. 2번하고 3번. 바로 직권에 대해서 확인 들어갈게요. 풀어보는 거 필요 있었어? 여기 말해주면 유명한 풀어보는 거. 많이 안면 필요 없어. 깨끗한 거지 않을까? 안면은 다음에 먼저 쪼개볼게. 학교는 필요 없는 거. 그래서 넘어가지고 헷갈리는 게 또 있지. 저희 이런 그래 다음 주에 안면 풀어보라는 그냥 뒷면은 그래 다 풀어야지. 야, 이혼인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문제. 밑에 있는 거 읽어보면 컨닝이라고 되더라. 아니, 진짜. 그냥 이름 외워오세요. 다음 주에 완성하라고 드릴게요. 서준이하고 준성이는 거의 안 해도 되네. 서준이 완벽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확인 들어갈게요. 117쪽. 확인하고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2번 그림 A, B, C, D는 안쪽에서부터 나오죠. A가 4핵이에요. 헷갈리지 마요. 문제 푸실 때 바깥쪽이 아니고 A에서부터 A가 4, B가 외, C가 멘틀, D가 기각입니다. 그럼 A,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층과 B층. 내과 외액은 주로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대류로 인해 지구자기장을 형성하는 것은 외핵. 외핵이 대류로 의해서 지구자기장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누가요? 외핵. 그래서 B로 붙여주세요. B, 외핵. 그 다음 A, B 중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아이는 80% 이상, 86% 가까이 나오는 멘틀이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니까 C.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고요. 3번 문제는 틀린 친구 없습니다. 기호만 잘 보시면 액체 상태로 추정되는 층은요 외핵이니까 답 2번 B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10분간 쉬는 시간 드리고요. 그 다음 남아있는 아이들 설명 들어갈게요. 하셨고요. 클리닉 실험 910호로 가주시면 돼요.